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이혼을 했으며 그 후에 따로 재혼 생각 없이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또 동네가 떠들썩한 사건도 있어서 재혼 생각은 없네요. 그 일에 저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 한동안 같이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일 때문에라도 따로 재혼 생각 없고 혼자 조용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좋네요. 제 결혼 생활은 기간으로 치면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끝이 얼마나 생난리의 현장이었는지 웃지 못할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환자와 물리치료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병원에 단골로 오던 남자 손님이었는데요. 제 또래였고 폐업 철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물리치료 받으러 자주 왔고 저한테 도수치료도 받았기에 낯도 있고 나중에는 좀 친해지기도 했죠. 그 남자는 덩치도 좋고 인상도 푸근한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말투도 다정다감하고 매너도 좋은 편이었죠.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보면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 예민하고 짜증도 잘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늘 조심스럽고 예의를 차려서 행동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좋은 감정이 있었죠. 물론 남자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요. 워낙 자주 오는 데다 저한테 도수치료도 받았기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좀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로 폐업을 하는 가게에 가서 주방 집기들을 철거하고 그것들을 파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2살 터울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이 많고 돈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자주 했었는데 저한테 어필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저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한두 번 본 남자 환자가 저한테 들이대면 저도 당연히 싫죠. 하지만 1년 넘게 본 환자분인데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도 그 고백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근무 중에는 따로 연락처를 드리거나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근무 끝나고 나서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차 한잔을 했는데 꽤 괜찮은 남자 같았습니다. 저한테 전부터 호감이 있었는데 제가 기분 나쁠까봐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덩치는 크고 상남자 스타일인데 저에게 하는 행동은 조심스럽고 섬세하다 보니 그 반전이 주는 매력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썸을 타다가 연인이 되었는데요. 제가 남친에게서 가장 좋게 본 건 사람 자체가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라는 것과 성격이 진실하고 수더분하다는 거였습니다. 꾸미려는 게 없고 사람 자체가 솔직하고 진실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 믿음직하고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연인으로 잘 지내오다가 남친과 같이 일을 하는 친동생과 친동생의 아내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남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먼저 결혼을 했고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이서 몹시 친하다고 했습니다. 남친, 남동생, 그의 부인 이렇게 셋이요. 남친은 저한테 셋이서 엄청 친하거든. 자기도 같이 친해지자.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넷이서 어울리면 너무 재밌을 거야.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애도 같이 키우고 말이야. 가족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면 좋지. 그런데 재수 씨랑도 친한 건 좀 신기하다. 말이 재수 씨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걔도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가 아주버님이라고 불렀다가 막 그래. 걔가 아니 그래도 걔라고 하면 좀 그렇지? 재수 씨가 엄청 털털하거든? 성격이 진짜 좋아. 그래서 자기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나도 잘 지내볼게.
그렇게 저는 남친에게서 동생과 동생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을 먹기로 했는데 남친 말 맞다나 동생의 아내분은 엄청 털털하고 괄괄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친이 아주버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주버님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주버님인데도 제 남친에게도 잘 치대고 스스럼 없이 굴더라고요. 제 남친이나 남친 동생도 그게 자연스럽다는 듯 아무렇지 않아 하고요. 제 입장에선 좀 놀라기도 하고 썩 좋지는 않았어요. 친한 건 알겠는데 일부러 제 앞에서 더욱더 친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소개받는 자리인데도 저한테는 말도 잘 안 걸고 제가 먼저 말 걸어도 엄청 대면 어색해하는 겁니다. 성격 좋다더니 남자들한테만 성격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만났고 남친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내 동생이랑 재수씨 어때? 술 잘 먹고 성격들 좋아 보이더라. 근데 나는 술을 그렇게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노는 성격도 아닌데 내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에이, 자꾸 보다 보면 친해지는 거지 뭐. 나는 동생이랑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일이 엄청 많거든.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잖아. 그래서 좀 걱정되네. 잘 지낼 수 있을지. 만약에 자기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자. 남친은 저에게 굳이 억지로 친해질 필요는 없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까워지자고 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랬어요. 남친하고 동생, 동생의 아내 이렇게 셋이서 잘 맞는다고 저까지 성격이 잘 맞는 건 아니다 보니 억지로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았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친과 잘 만나오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 이렇게 셋이서 잘 만났어요.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친정에 잘 맡기고 셋이서 술도 잘 먹으러 다니고요. 노래방도 잘 갑니다. 남편이 저한테도 종종 같이 어울리자고 했지만 저는 다음날 출근도 그렇고 술도 잘 못 먹으니 편하게 셋이서 놀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고요. 동서는 따로 일을 안 했고 남편과 시동생도 출근 시간이 자유자재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 빼고 셋이서 어울려도 괜찮았거든요. 제가 괜히 술도 잘 못 먹고 분위기도 못 맞추는데 억지로 있는 것보다 저도 집에서 제 시간 보내고 쉬는 게 더 나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저에게 굳이 같이 보자고 안 하고 그냥 셋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한 번씩 시댁에 가거나 집안 행사로 다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동서와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동서도 저희 남편한테는 엄청 친하게 굴지만 저한테는 딱히 말도 잘 안 걸었거든요. 제가 대화의 물꼬를 터보고자 얘기를 해도 어색해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를 잘 안 했고 좀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워낙에 성격이 활발하고 괄괄한 데다 남자들하고도 서슴없이 지내는 외향적인 편이고 저는 좀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하고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 동서와 저의 결이 안 맞았던 거죠. 동서지간에 꼭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정작 동서는 저랑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불평이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형님이 말수도 없고 너무 내성적이라 친해지기 어렵다고도 했고 저랑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대요. 남편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엄청 친해질 필요 없지 않나? 지금처럼 지내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에이, 그래도 재수씨 입장에선 부부 동반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만 빠지니까 좀 그런가 봐.
자기가 하도 빠지니까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내가 결혼 안 한 것 같대. 뭐 그런 소리까지 해. 그리고 막상 내가 같이 나가도 나한테는 말도 잘 안 걸고 본인이 더 어색해하더만. 내가 말 걸어도 거의 단답으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좀 더 친해져야지. 억지로 친해지라고 강요하지 마. 성격적으로 그런 거 힘든 사람도 있어. 그냥 셋이서 재밌게 지내라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동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셋이서 재밌게 잘 놀면 되지. 굳이 자꾸 제가 못 어울린다느니 불편하다는 소리를 저희 남편에게 하니까요. 정작 제가 같이 나타나면 쏙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남편은 동서 성격 좋다지만 저는 솔직히 동서 성격이 뭐가 좋나. 남자들한테나 시원시원하게 대하고 여자는 경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성격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서와 제 사이가 확 안 좋아진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명절이 있었고 시댁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술도 한 잔씩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피곤하다고 동서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주무셔서 저희 4명이서요. 그런데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다가 동서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겁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응? 내가 뭘? 저는 저희 남편 어디 가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형님은 같이 술 먹거나 노래방 가자고 하면 꼭 빠지세요? 저희랑 어울리기 싫으세요? 라는 겁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은 가잖아. 그리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번 술 먹거나 놀면 새벽 넘어서까지 놀지 않아? 나는 좀 부담스럽지. 그리고 나는 원래도 술 잘 안 먹고 잘 못 노는 성격이야. 셋이서는 잘 맞으니까 놀라고 내가 비켜주는 거지. 저는 웃으며 좋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입을 비죽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한테 대뜸 재미없어. 아주버님, 아니 정수 오빠, 내가 뭘 했어? 내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했지? 걔는 얼마나 화끈하고 잘 노는 줄 알아? 걔 소개받았으면 넷이서 얼마나 재밌었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벙찌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 말에 당황했는지 뭔 소리 하느냐고 제 눈치를 보고 시동생도 동서 입을 막더라고요. 야이씨, 얘는 술 먹으면 할 말 못하면 구분도 못해. 그만해. 내가 뭘 했다고 입을 막아. 내 친구 수경이 얼굴 예쁘지, 몸매 훌륭하지. 술도 얼마나 잘 마시고 노래도 잘하는데. 아주버님한테 과분해. 그래도 내가 큰맘 먹고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야, 적당히 해야지. 형수, 미안해요. 얘가 술 먹으면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해. 그러면서 시동생은 동서한테 정신 차리고 술 적당히 마시라면서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남편은 처음엔 말 안 하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 결국 말해줬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저랑 사귈 때 시동생과 동서에게 저를 소개해줬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친구 소개해줄 테니 저하고는 헤어지라고 했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가 뭔데요? 저랑 남편이랑 잘 만나고 있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헤어지라느니 지 친구가 더 낫다느니 소개해준다느니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 일로 동서가 너무 싫고 밉상처럼 느껴졌어요. 저더러 술도 못 마시고 잘 놀지도 못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적지 않은 나이에 애도 있으면서 술 먹고 앞뒤 분간 못하는 동서가 너무 주책맞고 철딱선이 없게 느껴졌거든요. 하여튼 그 일로 동서와 제 사이는 더 안 좋아졌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남편도 그냥 시동생하고만 자리를 가지고 동서하고 셋이서 보는 자리는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남편이 제 신경을 써서 그런 거다 보니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혼 생활도 2년 가까이 흐르던 때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슬슬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고 시동생네는 둘째를 가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네는 첫째는 딸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저든지 동서든지 아들을 낳았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신혼생활 즐기고 천천히 가져야지 했는데 동서는 빨리 아들을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혼전 임신으로 바로 가졌던 첫째 아이와 달리 둘째는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꽤 했는데도 계속 아이가 안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둘째는 아닌 부부였던 거죠. 동서는 꼭 둘째를 낳고 싶어 했고 또 임신을 막 준비하기 시작한 저보다 먼저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도 하고 난임센터도 다니고 적극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라 그냥 자연 임신으로 준비하려고 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대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저 몰래 한켠에 모아둔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쓰는데요. 남편이 따로 쓰는 개인카드 내역서였는데 그걸 평소에 잘 안 쓰는 서랍구석 한켠에 모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평소에 시동생이든 친구들이든 만나서 술집을 간다고 하면 막연히 동네에 맥주 파는 그런 곳에서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카드 내역서를 보니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를 간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 그런 데를 가는 줄 몰랐어요. 여자들 나오는 그런 술집이나 노래방이요. 거기서 쓰는 돈도 꽤 되고요. 더 충격적인 건 백화점 화장품 매장 이런 데서도 쓴 돈이 꽤 되더라고요. 저한테 준 게 없는데 화장품 매장에서 이 많은 돈을 왜 썼겠나요? 저 말고 다른 여자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와, 그거 보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건실하고 진실된 남자 같아 보였기 때문에 만나고 결혼까지 한 건데 사실은 완전 유흥죽돌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남편에게 티를 내진 않았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스러웠거든요. 내 남편이 여자 나오는 술집에 몇백을 갖다 바치는 게다가 여자 화장품까지 사다 나르는 그런 인간이었다니 나는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닌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다가 그날은 남편이 시동생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보내줬는데 그 술집이 일반적인 술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너무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더라고요. 또 그런 데를 갔겠구나 싶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술 먹으러 간다고 하면 전화를 거의 안 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도 오기가 생겼고 몇 번 더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3번인가 걸었을 즈음에 거의 끊어지기 직전 갑자기 통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보세요를 말했는데 남편은 딱히 말이 없고 주변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나 보다라는 것을요. 아마 제 생각에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전화 연결이 되었고 옆에선 노랫소리, 대화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그 대화 내용을 가만 들었죠. 형수야? 왜 자꾸 전화한대? 몰라, 거절했어. 형 뭐 잘못한 거 있어? 평소에 전화 안 하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야? 몰라, 괜찮아. 안나야, 오빠 술잔 비웠잖냐? 뭐 하냐? 아, 오빠가 밑장 깔았길래 안 따랐지. 자, 원샷. 됐냐? 근데 너 오늘 옷 좀 과감하다?
오빠 온다고 해서 전투복 한번 입어봤다. 어때? 와, 이거 전투복이야? 와, 전투력이 샘솟는데? 이리 와봐! 왜 이래? 라는데 그걸 듣는 저는 손이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단람주점 같은 데 가서 여종업원이랑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생생하게 저한테 다 들리는 겁니다. 저는 벌컥벌컥대는 심장을 뒤로 하고 통화 녹음 버튼을 일단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다시 들었죠. 오빠, 전에 사준 화장품 있잖아. 나 그거 다 썼어. 또 사줘. 야, 내가 네 화장품 사다 나르는 사람이야? 몰랐어? 오빠가 사줘야 내가 바르고 예뻐지지. 아유, 콱. 예뻐서 봐준다. 그럼 노래 하나 해봐, 오빠를 위해서. 뭐 할까? 오빠도 같이 듀엣 하자. 꾹 껴안고. 그래? 그러고 우당탕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노랫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자리를 남편 쪽으로 옮겼는지 목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더라고요. 야, 잘 어울린다. 기가 막힌다. 세나야, 우리도 노래 하나 부르자. 시동생 옆에는 세나라는 여종업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난 별로. 그래? 세나가 싫다면 나도 안 하지. 세나야, 너 어쩜 이렇게 예쁘냐? 오늘따라 더 예쁘다. 나 원래 예쁘거든? 야, 세나야, 나랑 결혼할래?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할래라니요. 그 순간 남편 놈이나 시동생이나 술집 여자들한테 총각 행세까지 하는 건가 싶더군요. 글쎄, 오빠 돈 많아? 나 돈 빼면 시체지. 어때? 오빠랑 같이 살래?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가 내 마누라 돼서 예쁜 아들 하나만 낳아줘라. 왜 꼭 아들? 우리 엄마 아빠가 손자발하거든. 나도 그렇고 아들 하나만 낳아줘. 글쎄, 네가 내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공주님처럼? 달에 돈 따박따박 줄 거고? 나 돈 많이 쓰는데. 당연하지. 내가 버는 거 너 다 줄게. 너 내 마누라가 되라. 그러고 낄낄거리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밖에서 총각 행세하면서 술집 다니고 술집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애 낳아달라고 하질 않나. 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잠시 후 남편도 노래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한참을 그 안나라는 여자랑 꽁냥거렸고 이 차를 가자느니 어쩌느니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스럭거리더니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이나 멍해졌죠. 그토록 건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였던 나밖에는 모르는 것 같았던 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충격을 모를 겁니다. 막연하게 나 몰래 술집을 다닌 것 같다는 생각과 술집 여자랑 나누는 대화를 직접 듣는 건 그 충격이 아예 달랐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남편하고 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이런 인간을 남은 인생 더 믿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혼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술에 취했는지 거실에서 뻗어서 자더라고요. 여태까지 뭔 짓을 하다 왔는지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죠. 저는 자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이혼이다, 끝이다, 그렇게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변호사 상담을 갔어요.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찾아놓은 곳이었죠. 제가 우연히 녹취한 녹음도 들려주고 이혼에 관한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며칠간 여행을 좀 간다고 통보했어요. 남편은 제가 난데없이 여행이라고 하니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싸그리 무시하고 저만의 여행을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이 울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랬죠.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카드 내역서를 던져주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절주절 했는데 제가 녹음 내용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경악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아예 나 들으라고 대놓고 통화 버튼 누른 거 아니야? 안나라는 여자가 당신 단골 아가씨인가 보지? 내가 이혼해 줄게. 그 안나라는 여자랑 살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여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민이랑 일 끝나고 나면 술 한잔 먹으려고 가던 곳인데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데 안 갈게. 필요 없어. 둘이 보통 사이 아닌 것 같고 그날도 이찬이 뭐니 했지. 나 너랑 못 살아. 군소리 없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랑 같이 살아. 내가 미쳤어? 내가 그런 여자랑 왜 살아? 당신을 놔두고. 시동생이랑 둘이서 총각 행세하고 다녔지. 참 대단한 형제야. 아니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혼 서류야. 내 거 다 적었고 당신 거 적어. 협의 안 하면 바로 소송 걸 거야. 변호사 상담했고 이혼 가능하다는 거 다 듣고 왔어.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여보, 경아야. 그리고 나 당신 얼굴 도저히 못 보겠어. 당분간은 친정 가서 지낼 건데 이혼 서류 작성 다 되면 연락해. 법원 갈 거니까.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외간 여자랑 나눈 미래의 대화를 다 들었는데 어떤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덮고 살 수 있겠나요? 막연히 바람을 피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것과 그걸 직접 듣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저조차도 놀랄 정도로 차갑게 식었고 이혼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고 남편에게 정해진 날짜를 주었습니다. 그 날짜까지 협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고 경고도 했죠. 그 일은 당연히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고 시동생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술집 갔다가 들켰고 제가 이혼 요구를 한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봐주라느니 남자들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런데 한 번씩 간다더라. 그 여자랑은 그냥 술만 먹었다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그 술집 여자랑 정수 씨 둘이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내도 있는 남편이 그런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버젓이 이찬이 뭐니 하더라고요. 저는 용서할 생각 없고 그냥 이혼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동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전데요. 무슨 일이야? 얘기 들었어요. 오빠가, 아니, 아주버님이 술집 간 거 들켜서 이혼하신다고. 라더라고요. 시동생도 같이 갔는데 동서는 아무렇지 않나 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동생은 같이 안 간 줄 알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친구들이랑 어쩌다가 가셨다는데 한 번 정도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요즘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친구들이랑 갔다고 그래?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갔다고 하던데요. 저는 동서한테 뭔 소리냐고 네 남편이랑 갔다고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그냥 귀찮더라고요. 괜히 제가 나중에 끼어서 피곤해지기도 싫고요. 동서는 도련님이 그런데 갔다고 해도 괜찮나 보지? 저도 싫은데 뭐 친구들하고 어쩌다 한 번 간 거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걸 믿어? 못 믿을 것도 없죠 뭐. 그냥 남자들끼리 노니까 심심해서 여자들 있는 노래방 같은 데 갔다는데. 참 동서도 쉽게 말한다. 동서는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되거든. 이런 일로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얄미워서 네 남편이랑 같이 갔다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동서를 위해서도 시동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피곤해지기 싫어서요.
제가 괜히 네 남편도 같이 갔다더라 하면 동서도 난리 날 거고 이제 이혼하면 남남인데 남일에 엮이기 싫었습니다. 괜히 원망 듣기도 싫고요. 저는 그냥 제 이혼이나 신경 쓰자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그 후였습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법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내가 남편네 가게로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 가게에 제 물건도 좀 있어서 그것도 겸사겸사 챙겨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속 시간을 잡고 남편 가게로 갔는데 좀 일찍 갔더니 남편과 시동생은 없고 뜬금없이 동서가 있더라고요. 동서는 의자에 뒤돌아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제가 온 줄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어가다가 동서 뒷모습 보고 괜히 마주치기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간 때우다가 약속 시간 맞춰서 다시 오자는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동서의 통화 내용이 제 발길을 멈추게 하더군요. 기어코 이혼한대. 유난. 지는 뭐 얼마나 깨끗하고 고상하다고 저 유난이야? 지도 어차피 결혼 전에 남자 만날 거 다 만나고 나이트니 클럽이니 다 다녀봤을 거 아니야. 평소에도 재수 없었거든? 우리 같이 모이는데 잘 끼이지도 않아. 별 잘난 것도 없는 게. 우리 모일 때 잘 오지도 않고 고상한 척 하는 것도 재수 없었는데. 오빠가 친구들하고 술집 한번 갔다고 이혼한댄다. 아니 친구들이 우르르 가자는데 분위기상 못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안 맞아. 너무 지랄 맞아. 그렇게 앞에선 호박씨 까고 얌전 떠는 것들이 알고 보면 뒤에서 더 한다. 알고 보면 딴 놈 있는데 우리 아주버님한테 덮어 씌우고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고 낄낄대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뭘 한다고 저에 대해서 저 따위로 찍고 까부나요? 저는 열받아서 일부러 가게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그 바람에 동서가 뒤를 보다가 저를 보고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머나, 형님, 여긴 어쩐 일로... 뒤에서 내 뒷담하니까 좋아? 누구한테 그렇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아니에요, 형님 얘기. 내가 다 들었거든. 그 말에 동서는 입을 삐죽이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동서, 이 일의 피해자는 나야. 그런데 내가 왜 동서한테 그딴 조롱을 들어야 돼? 그 말에 동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뒷담한 건 죄송해요. 뭐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한다던데. 그냥 남편 기다리면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얘기가 좀 나온 것뿐이에요. 형님은 뭐 주변 사람한테 제 얘기 안 하세요?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뒤에서 뒷담 까서요.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형님이 좀 과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네요. 내가 뭐가 과한데? 남편이 친구들하고 술집 한번 갔다고 이혼이라뇨.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물론 오빠가, 아니 아주버님이 여자 나오는 술집 간 건 잘못하신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들이랑 갔다고 누가 그래? 형제들끼리 의리 지켜주려고 그랬나 본데 친구들이랑 간 게 아니라 도련님이랑 간 거야. 바로 동서 남편이랑. 그 말에 동서도 당황하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하고요? 아닌데요. 저희 남편은 그날 친구 아버지 상 갔는데요. 친구 아버지 상은 개뿔. 요즘은 장례식을 술집에서 해? 도련님이랑 간 거 맞거든? 이제 어때? 그래도 괜찮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말에 동서도 얼굴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같이 노래나 좀 부르고 적당히 장단 맞춰주는 그런 데인가 보죠. 동서. 나보고 뭐 순진한 척이니 고상한 척이니 어쩌니 하는데 내 보기엔 동서가 더 순진하다.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얌전히들 노래만 부르고 술 한잔하고 나오겠니? 그러려고 그 큰 돈을 쓰겠어? 그런 데도 있거든요.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아니, 제 남편도 같이 간 건 맞아요? 괜히 저희 남편한테까지 덤탱이 씌우려는 거 아니고요? 참나,
이거나 들어봐. 저는 그 자리에서 폰 꺼내서 녹음 틀어주었습니다. 특히 시동생과 그 세나라는 여자가 나눈 대화를 말이죠. 글쎄, 오빠 돈 많아? 나 돈 빼면 시체지. 어때? 오빠랑 같이 살래?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가 내 마누라 돼서 예쁜 아들만 하나 낳아줘라. 왜 꼭 아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손자 바라거든. 나도 그렇고 아들 하나만 낳아줘. 글쎄, 네가 내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공주님처럼? 달에 돈 따박따박 줄 거고? 나 돈 많이 쓰는데. 당연하지. 내가 버는 거 너 다 줄게. 너 내 마누라가 되라. 여기까지 들은 동서는 좀 전에 빨갛던 얼굴에서 실시간으로 핏기가 빠진 듯 창백해지더라고요. 동서도 충격이 엄청난 듯 했습니다. 그렇겠죠. 둘째 안 생겨서 힘들게 난임센터 다니면서 자기 배에 주사바늘 꽂아가면서 둘째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남편은 술집 가서 술집 여자한테 내 아들을 좀 낳아달라 그러는 걸 다 들었으니까요. 저는 이혼해도 시동생네 일은 남일이니까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도가 지나치고 얄미워서 저도 오냐, 너도 직접 들어봐라 해서 그 녹음을 틀어준 거죠. 동서도 충격을 받았는지 일시정지가 된 상태로 굳어있더군요. 자, 이렇게들 노는 곳이야. 진짜 순진한 게 누군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간 거니 봐주라고? 어디 동서도 그렇게 해보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을 끝낸 건지 마침 남편과 시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동서 사이의 분위기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일찍 왔네. 서류는? 챙겨놨어. 근데 재수 씨는 왜 저래? 나더러 술집 한번 간 거 가지고 유난스럽다 하더라고. 동서는 그런 거에 아주 쿨한 성격 같아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줬어. 도련님이랑 같이 간 거라고. 당신이 시댁 식구들한테는 친구들이랑 갔다고 뻥쳤나 보지? 뭐라고? 에? 제 말에 남편과 시동생이 경악했고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눈이 돌더니 시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쌍욕을 하면서 시동생 머리채를 갑자기 잡는 겁니다. 시동생은 탈모가 심해서 거금을 주고 모발이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몹시 소중한 사람인데 그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이거 안 나?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네 마누라는 둘째 가질 거라고 배에 복수 차가면서 주사 꽂고 임신 준비하는데 너는 술집년한테 아들을 낳아주라고 해? 네가 사람 새끼야? 왜? 낳아주면 그년하고 살려고? 어디 살아봐. 내가 너 반병씩 만들 건데 그년하고 살아봐. 동서는 울부짖으면서 시동생 머리채를 뽑을 듯이 악착같이 당기고 흔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리고 시동생도 놓으라고 고함 지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제 남편이 겨우 동서를 떼어놓자 시동생은 미친 거 아니냐며 욕하면서 가게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저희 남편 싸대기까지 때리는 겁니다. 오빠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내 남편을 데리고 가? 하면서 눈이 돌아 악을 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까지 때릴 줄은 몰랐는데 제 남편도 뺨 부여잡고 눈이 동그래지고 동서는 울부짖으면서 가게 밖으로 쫓아나가더라고요. 시동생 잡으려고요. 동서가 한번 눈이 도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시동생은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도망갔는데 동서가 쫓아와서 시동생 머리를 또 잡으려 하고 시동생은 정신 차리라며 동서 밀쳐버리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놀라서 다 쳐다보더라고요. 시동생은 제발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얘기하자는데 동서는 이 새끼 저 새끼 쌍욕 퍼부으면서 술집년한테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거냐고 악을 써가며 시동생 머리채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머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느냐며 그 술집년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냐면서요.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쏘아붙이더니 밖으로 달려나가서 두 사람 말리고 동네 사람들은 구경하고 아주 과간이었죠.
저는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오늘 법원 가긴 글렀네 하고 코웃음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내 동생까지 이혼시키면 좋으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지가 결혼한 동생 데리고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왜 저한테 난린가요? 진짜 미친 것 같았죠. 게다가 동서가 시동생 머리를 다 뜯어놓은 거 시댁도 다 알게 돼서 또 동선의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돼서 집안끼리도 한바탕 싸우고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동서도 조만간 이혼하겠구나 했는데요. 웬걸 동서는 이혼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 난리통을 겪고도 그냥 산다고 했다는 거죠. 와, 그 꼴을 겪고 그냥 사는 것도 대단하구나 생각하며 저는 마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의도적으로 시동생네 가정까지 파탄시키려 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어떻게든 제 탓도 만들어보려 했지만 택도 없었고요. 제가 위자료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받고 끝내 이혼했습니다. 한 동네긴 하지만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도 있고 하니 저도 굳이 이혼 후 이사가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사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다만 남편 가게 있는 쪽으로는 아예 안 갔죠. 그렇게 이혼 후 각자 살았는데 그럼에도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소문이 안 들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동서가 그 난리를 피는 바람에요. 저도 한동안은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희 병원 오는 환자분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것도 듣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서 너무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당당하게 행동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혼 잘했다고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인간들은 병이라고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기도 했고요. 하여튼 저는 한바탕 난리 끝에 이혼하고 현재는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1년 정도 뒤에 결국 전 시동생과 동서도 이혼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당시에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다지만 그 일로 동서는 의부증이 생겼고 시동생을 낮이나 밤이나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동서의 바가지에 시달려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반쪽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살이 8kg나 빠졌다고 하고 허구한 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도 다 났습니다. 철거집 형제가 쌍으로 룸살롱 다니고 여자 만나다가 첫째는 이혼당하고 둘째는 허구한 날 바가지 긁힌다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 시동생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했다는데 동서는 이혼 못 해준다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그 원인 중 하나가 어쨌든 저희 남편이기도 한데 남편과 시동생 사이도 그 일로 엄청 안 좋아져서 형제 사이도 틀어졌답니다. 하던 사업을 나누네 어쩌네 그것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있답니다. 하여튼 듣기 싫어도 그 집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건실하고 착해 보였던 전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게 너무 충격이라서 당분간은 재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동선애가 결국 이혼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혼을 안 해도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지옥 속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형제끼리 우애 좋은 건 좋은데 그 우애를 와이프들 배신하는 데 쓰면 안 되죠. 게다가 동서도 저보고 한번 봐주라느니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더니 본인 일이 되니 저 난리를 피는 것도 웃기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똥통에서 잘 빠져나와 홀가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동네에 사니 싫든 좋든 이야기를 건너들을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일부러라도 신경 끄고 제 삶 잘 꾸려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